안녕하세요. 5년차 상속 전문 대표 세무사 최재규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절차와 시기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속세 신고 준비를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단 10분만 집중해서 보신다면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사망을 한 경우 담당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를 수령을 하며 장례식장을 잡고 장례 절차를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장례 비용 및 장지 비용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시 공제 처리가 되므로 관련 영수증을 잘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가셔서 사망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담당 공무원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겠냐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 무조건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국가에서 파악이 가능한 부분까지 한 번에 조사를 해서 이 상속인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의 경우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상속세 신고 시 재산을 누락해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저는 무조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사망 신고 및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 관련 거래가 중지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이체를 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체를 완료한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역이 이 문자나 메일로 발송이 됩니다. 이때 어디 은행에 얼마의 금액이 있었는지도 조회가 되는데 은행에 가셔서 10년치 통장 내역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속세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데 왜냐하면 통장을 만든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주일 전에 상속세 상담을 한 의뢰인의 경우 이 아버님께서 20곳의 은행 지점에서 통장을 각각 만드셔서 4남매가 연차와 반차를 번갈아 사용하여 통장 내역을 발급받으러 가셨습니다. 10년치 통장 내역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세의 경우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가족 간의 이체 내역이 있거나 아니면 출처를 알 수 없는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저희가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명을 못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재산을 증여했다고 여기고 세금이 즉 상속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 저는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데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속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물려받는 건 아닙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채무, 즉 빚까지도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재산을 한도로 상속을 받는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신청 기한은 사망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 기한을 넘겨서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있으시다면 이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족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또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다면 먼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세무사무실은 상속세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집,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가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10억 원에 팔았다 라고 한다면 상속세 신고 시 자산으로 계산되는 금액도 10억 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로 매매사례가액인데 이는 부동산 중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이 기한 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BC 아파트의 101동 101호를 상속받았는데 이 기한에 102동 102호가 9억 원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같은 단지 내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금액 9억 원이 상속받은 아파트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가액입니다. 이 감정평가사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을 평가 의뢰를 하여 그 평가 금액을 상속재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감정가액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가액이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번 달에 신고한 상속세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3억 원을 절세를 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기간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까지는 사망일을 시작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부터는 사망일의 말일을 시작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19일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2월 19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즉 2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를 또 이 기한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취득세는 고려를 안 하시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크면 클수록 취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기준시가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면 기준시가의 2.8%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2,800만 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만약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요건을 더 갖추셔야 되는데 바로 협의 분할을 한 후에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 공제의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놓치시고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 공제가 취소되어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재산가액의 20%로 매우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신고 기한을 지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